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8천억 자산가의 당일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식 천재 BNF의 급등 신호고요. 지금까지 BNF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매매법이 알려졌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표면적인 매매법이 아니라 진짜로 BNF가 중요시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BNF가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이 BNF는 2000년도부터 주식을 시작한 투자자고요. 이제 실명은 코테가와 타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1600만 원으로 주식을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만에 수천억 대의 자산을 이룬 자산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8천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바로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다른 매매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했고요.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 맞는 매매를,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에서 맞는 매매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린 투자자입니다. 자, 근데 BNF의 매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짧게는 2거래일에서 3거래일까지 절대로 10거래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즉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종목군들이 원하는 구간을 벗어나거나 혹은 시세를 내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BNF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가총액 30위 안에 들어가는 규모가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변동성 속에서 수익을 크게 못 낸다라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 BNF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수익률이 딱 1%입니다. 즉 꾸준하게 수익률을 쌓아가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러한 매매만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수익률을 쌓아가는 매매를 지금까지 해온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구간을 벗어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손실을 확정적으로 만들면서 다음 종목을 준비하는 그런 투자자고요. 2거래일에서 3거래일의 주가 움직임만 바라보고 10거래일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PER, PBR 같은 이 기본적 분석을 전혀 보지 않고 매매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도대체 어떤 매매를 했는지 먼저 볼게요. 일단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시장의 특정 업종이 상승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서 주도주가 되는 종목군들을 집중해서 투자를 했고요. 하나의 주도 테마가 완성이 되면은 강한 상승이 나올 때 그것을 뒤따라서 2등주, 3등주들의 상승 랠리에 주목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즉 최근으로 따지면은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리튬과 관련된 종목군들 뭐 금양이 올라가면서 미래나노텍도 올라가고 하이드로리튬도 올라가고 종목군들이 다 쭉쭉쭉 올라갔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서 LNF가 올라가고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고 포스코케미칼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도 테마가 완성이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때 2등주, 3등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주목을 했고요. 하루에 700개가 다 되는 종목군들을 돌려보면서 매매에 참고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사실 이 내용만 보면은 아니 상승장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군들 테마 하나 잡아서 2등주, 3등주 계속적으로 잡아서 수익 낸 거 아니냐. 2020년도 따지면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뭐 진단키트, 마스크 뭐 이런 거 관련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으면서 2등주, 3등주 막 올라갈 때 수익 낸 거 아니냐. 그럴 때 수익을 누가 못 내냐 하시는 투자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를 했고요. 하락장 때 어떻게 수익을 냈냐? 25일선을 기준으로 이동평균선의 괴리율을 이용해서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군들을 전일 종가에 매수해서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합니다. 즉 시장이 빠질 때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건 알겠는데 25일선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이 이 이상 빠지면 안 되는데 과도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기 반등을 예상을 하고 물량을 사모으는 전략을 많이 가져왔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로 원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은 무조건 손실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즉 해당 종목을 매매해서 끝냈기 때문에 2거래일에서 3거래일 길어도 10거래일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순환이 많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매매 승률이 51%가 나오고 실패율이 49%가 나온다고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쌓이는 그러한 매매를 가장 중요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그냥 낙폭 나온 종목군들을 다 찍은 게 아니라 종목별로 아까 제가 700개의 종목을 돌려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700개의 종목을 업종별로 나올 수 있는 낙폭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체크해서 그 산업별로 나올 수 있는 괴리율을 통계를 내고 이거를 매매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약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5에서 10%의 괴리율이 나와야 된다. 근데 15%가 나왔다? 해당 종목을 찍는 겁니다. 전기 10에서 15%, 20%가 나왔다? 찍는 겁니다. 식품 7에서 10%, 하이테크 10에서 15%, 화학 7에서 10%, 증권은 5에서 10% 이런 식으로 700여 종목이 되는 종목군들을 다 돌려보면서 그 괴리율을 찾아서 체크해 놓고 그 괴리율을 벗어날 때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 상승장일 때 혹은 하락장일 때 이런 식으로만 매매하면 되냐?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증시가 고점일 때입니다.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매매 방법으로 시장에 접근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시가총액 30위 안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시가 고점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대형주가 아니라 신규 상장주 위주로 주식을 주로 매매를 합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9,000원이라고 하면은 9,000원 이상에서 보통 거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모가보다 낮은 종목군들 뭐 8,000원, 7,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종목군들 위주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매매를 선호해 왔고요. 그러한 매매를 하던 BNF한테 기회가 오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이컴 쇼크입니다. 이 증권사 직원이 해당 종목을 한 주에 61만 엔에 주문을 걸어야 되는데 61만 주를 1엔에 바꿔서 잘못 입력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종목이 하한가에 직행을 했고요. 해당 주식을 BNF가 400억치를 삽니다. 400억치를 사서 단기간에 200억의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50%의 수익을 챙겨 나가는 거죠.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되고요. 이걸 보고 아니 이거 운이 좋아서 이렇게 수익 낸 거 아니냐. 누구나 나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몰빵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말하시는 투자자가 계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핫다에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의 50%를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2005년도에 이 제이컴 쇼크가 터졌을 때 이미 BNF 같은 경우에는 800억 자산가였습니다. 2000년도 10월에 16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70%, 2100%, 57%, 80%, 400%, 700% 매년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핫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40%에 가까운 50%에 가까운 돈을 때려 박아서 수익을 낸 겁니다. 물론 이 연말 당시에 800억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전에 뭐 600억 요 정도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400억을 투자했다라는 엄청난
자신이 갖고 있는 투자 신념에 대한 확실성과 그 확신에 따른 결단력이 이러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봤을 때 결국에는 상승장일 때,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올라가는 주도 산업에서 1등주, 2등주, 3등주를 매매하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25일선에 대한 괴리율을 매매하는 거고, 그다음에 증시가 고점일 때는 신규 성장주, 공모가 이하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매매하라는 거냐? 맞으면서도 틀렸습니다. 실제로 BNF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매매는 당장 1년 후에, 당장 1년 뒤에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통하고 있지만 1년 뒤, 2년 뒤 시간이 지나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BNF가 말하는 진짜 핵심이 뭘까요? 바로 좋은 매매와 나쁜 매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매매는 내 원칙에 맞는 매매고요. 나쁜 매매는 내 원칙에 맞지 않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좋은 매매를 해서 1만 달러를 잃으면 기분이 좋고 나쁜 매매를 해서 5만 달러를 벌면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발언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단타로 들어갔다가 종목이 물렸을 때 스윙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스윙으로 매매를 하던 종목이 어느 순간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으로 마무리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기분을 나쁘게 하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왜냐? 이번에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면은 다음번에 물렸을 때 또다시 기다리게 되고요. 이러한 일이 10번 중에서 한 번만 잘못돼도 엄청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즉, 단타로 접근했다면 단타로 마무리를 짓고 스윙으로 접근했다면 스윙으로 마무리를 짓고 물론 모든 투자분들이 투자에 대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BNF가 말하는 매매의 핵심은 원칙을 가장 중요시했다. 즉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꾸준함의 포커스를 갖췄고요. 시장 상황에 맞춘 매매법으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매매했던 매매 방법이 당장 1년 뒤에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주식시장인 만큼 정해진 원칙 속에서 꾸준함을 강조했다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 영상에서, 이전 강의 영상에서 매매에 대한 원칙을 거래 대금과 이동평균선 딱 두 가지만 봐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통한 단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가장 최근에 업로드됐던 상한가 종목군들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매매 방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매매에 적용을 할 수 있다면은 해당 매매를 진행을 하시고 해당 매매를 적용하지 못하고 내가 원칙을 하나라도 깨게 된다면은 매매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BNF에 대한 매매법에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해라.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손절을 해라 이 뜻입니다. 내 원칙에 맞춰서 내 접근 방식에 맞춰서 매매를 하기 전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구간을 벗어난다면은 절대 끌고 가지 말고 손절을 해라. 즉 시장을 보고 손절을 잘하면은 손실이 커지지 않고 수익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승률이 51%를 넘어간다는 전제 하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단타 매매를 하면서 아마 수많은 매매 방법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 매매 방법 속에서 꾸준함은 손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내가 아직 매매 방법을 못 익혔다 하시는 분들은 저번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혹은 단기간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에서 확률 높은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해당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BNF가 계속적으로 말했던 이 주도 종목군들, 시장의 주도 종목군들은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강한 재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리포트를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올 한 해 2023년도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들을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총정리 리포트입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고요. 해당 산업에 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군들까지 정리되어 있는 미래산업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연구소장이 가능하신 만큼 꾸준하게 읽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지금부터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또 이것저것 적어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010 땡땡땡 하나도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에 있는 공지사항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공지사항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스크롤을 내리셨을 때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100% 무료 다운로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해당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 추천주와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 업로드해드리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을 함께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의 급등주들이 왜 급등 나오는지 분석하는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콘텐츠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평생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